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이제는 진짜 봄이다. 네.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꽃이 막 다 피었더라고요. 우리 은하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그래 조금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가 그게 되게 좋아. 오래된 나무들, 꽃나무들. 맞아요. 예. 특히 막 이제 벚꽃이 필 시즌이 되면은 네. 쫙 펴서 진짜 예뻐요. 맞아요. 이렇게 꽃이 필 때는 30년 전 캠퍼스 생각이 나는데 그때 캠퍼스. 그때 저희 캠퍼스에 벚꽃이 꽤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딱 봄이 되면은 개나리 쫙 피고 진달래도 쫙 피고 막 벚꽃도 그럼 수업도 피고. 빼먹고 잔디밭에 누워서 꽃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 진짜 수업 빼먹은 적 있어? 그럼요. 어. 요즘 학생들 보면은 그런 거는 생각도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요즘 학생들은 수업도 꼬박꼬박 하고 정말 과제도 진짜 열심히 하고 맞아요. 저희 때보다 훨씬 성실하고 그치. 열심히 학교 생활하는 것 같아서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 졸업하고 또 경쟁이 심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고민도 많고. 좀 안쓰럽기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그죠. 근데 오늘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 지훈 박사와 제가 처음 만난 그때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잔디밭에서 만난 건 아니고 그치. 교실에서 만났죠. 맞아요. 교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실에서 만난 두 사람이 어떻게 지금 같이 녹음실에 앉아 있을까. 그 30년 의리의 비결에 대해서 의리. 네,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아니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우리가 30년 친구였다고 하니까. 저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지를 할 수 있었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간혹 올라오는데,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회 삼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지 생각을.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뭐 우리 은하님도 아시겠지만 친구가 많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친한 사람이랑 친구는 다르잖아.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은 많은데 솔직히 정말 친구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한 3명? 좀 많이 정리? 그러네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마다 규정하는 게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별로인데도 그 사람의 상황이 되게 좋거나 기쁜 일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정말 진심으로 좋은 그런 사람이 나한테는 친구거든요. 그거 말 되네요. 네, 정말 축복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3명 중에 이제 네가 들어간다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주변에서 요즘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도 그치, 하고. 그치. 어떻게 이렇게 진짜 마음을 나누고 밥도 나누고 이제는 컨텐츠를 만드는 시간까지 같이 하게 된 걸까? 비결이 뭘까? 근데 사실 하나는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이것 때문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이런 질긴 인연이 가능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또 동시에 사실 저는 어떤 운명? 거스를 수 없는 운명? 이런 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영화 패스트 라이브스 그걸 보면은 이제 좋아하는 두 사람이지만 운명이 계속 두 사람을 비껴가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좀 운이 좋게도 함께 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죠. 꼭 처음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지훈 박사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좀 흥미와 호기심? 그래? 왜냐하면 뭐 지금도 지훈 박사의 미모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학생 때는 더더욱 미모가 뛰어났는데 그 미모의 여학생이 내 앞에 몇 줄 앞에 앉아서 마인캄프를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냐? 아돌프 히틀러. 기억이 그래서 안 그걸 나는데. 보고 얘는 뭐지? 무서운 애인가 보다. 눈을 깔아야 되나? 이러면서 좀 궁금을 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죠. 저는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그랬었나? 막 약간의 허세가 있었어. 멋으로 끼고 다닌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읽기는 읽었는데 그때 그랬었나라는 기억은 잘 안 드는데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은하님하고 이렇게 막 친하다기보다 이제 저희 과의 다른 여학생들이 은하님하고 잘 지냈죠. 네, 극강 2였던 분들이 저랑 그렇지. 친했죠. 극강 2들이 막 이제 친했었는데, 그러니까 대충 얼핏 듣기로 영문학과 학생인데 복수 전공으로 정치외교학을 한다. 그래서 속으로 왜 정치외교라고 있냐? 왜 저러냐? 그랬거든. 이거 해서 뭐 하겠다고? 막 그랬거든. 너도 나를 좀 궁금해했구나. 경영학도 아니고 왜 정치외교학이야?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정외과 여학생들이 저한테 소개를 해줬죠. 은하니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줘서 같이 아마 점심 먹으러 가고 뭐 그랬던 맞아요. 것 같아요. 우르르 같이. 아마 소개해줬던 사람이 지금 그 H 자동차에 다니고 있는 그분이 아닌가. 그럴 거예요. 그치 네. 그분이지.
그래서 이제 전부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그러고 뭐 이제 어영부영 인사하고 뭐 지내고 그러고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그렇게 지성인의 이미지였었는지 상상을 못했어. 아, 알면서는 금방 아닌 걸 알거든. 아, 알고 보니 얘 하나도 안 무섭네. 그럼. 아니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김지훈 박사에게는 시시때때로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우리가 그러면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 30년 동안 그걸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제가 해볼게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게 적당한 거리감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은하님이랑 제가 30년 동안 친구인데 생각해보면 서로 사생활에 대해서 깊숙이 관련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알기는 아는데 서로 그렇죠.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지내고 대충은 아는데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속속들이 다 아는 친구, 뭐 내 속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친구라는데 저는 그거 오래 못 간다고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힘들어. 그래서 뭐랄까 내가 뭐 좀 냉정하고 차가워서 그런가.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뭐 힘든 상황이 느껴져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전에 그런 일을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 어떻게 됐어 그거? 이런 업데이트나 이런 걸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사실 친하다 싶으면 괜히 쓸데없는 말로 참견하고 그쵸? 상처 주는 게 네. 많잖아요. 맞아요. 또 많은 경우는 무슨 얘기 들으면 내가 널 정말 아껴서 하는 말인데 제발. 이렇게 시작하면서 근데 사실 우리는 뭐 거리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게 서로 잘 알지. 서로 잘 아는데 선을 넘는 충고 같은 걸 하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울고 싶을 때나 내가 화가 나서 씩씩거릴 때 내 얘기를 이제 마구 풀어놓지만 그렇다고 지훈 박사가 거기서 끼어들어서 쓸데없는 충고를 하거나 또 과도한 공감. 그거는 선천적으로 안 돼. 그렇지. 너무 안 어울려. 늘 받은 기억도 없어서 그런데 그냥 내 얘기를 다 쏟아놓고 나면 참 편해지는 느낌? 주로 듣는 편이긴 한데 그리고 사실은 뭐 나보다 네가 훨씬 더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쓸데없이 충고를 하냐고. 뭐야. 근데 예전에는 저도 잘난 척한다고 옛날엔 좀 충고를 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50년 내가 살면서 느낀 게 남한테 함부로 충고하면 안 된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막 털어놓고 그래 어떻게 할까 막 그럴 때는 대부분 하고 싶은 게 마음속으로 정해져 있어요. 맞아.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딱 있어. 그리고 이제 그거를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때 섣불리 뭐 충고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일단 그냥 듣고 근데 듣고 난 다음에는 일단 이 사람은 쏟아놨으니까 스스로 좀 정리가 되거든요. 맞아요. 말을 막 쏟아놓고 보면은 흥분도 좀 가라앉고 그리고 말을 하는 과정에 본인이 스스로 정리가 돼.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갖도록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누가 뭐 나한테 고민 상담한다, 물어본다 그러면은 꼭 그런 과정을 거의 거치는 것 같아요. 한참 그쪽이 얘기해지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지면은 이제 상황 봐가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본인이 그럼 얘기해. 머리를 긁적긁적. 글쎄.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데 매우 감사하죠. 지훈 박사랑도 그렇고 회사의 오랜 동료들과 서로 사생활을 너무 잘 알게 되잖아요. 사실 거리감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몇십 년 친하다 보면 그 집 애들이 뭐 요즘 뭐 하는지, 그치. 부모님이 편찮으신지 뭐 이런 이제 상황을 환하게 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격이 없어질 때 쓸데없는 말 한마디를 아끼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늘 존경하는 김정욱 선생님을 소환해보면 맞아. 상대방이 힘들 때 많은 말을 하지 말아라. 대신 힘들지 하고 표정에 자기의 마음을 실어서 나 진짜 힘든데 노력하려고. 한마디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래라 저래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 해주지 말고 그냥 공감해주고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친한 이제 전 직장 동료분이 계시거든요. 사실 회사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직장 동료도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치. 굉장히 자주 만나요. 어떨 때는 사실 지훈 박사보다 더 자주 만났지. 그렇겠죠. 네. 회사를 같이 다녔으니까. 서로의 집안 사정도 속속들이 알고. 근데 아직 존댓말을 써요, 서로. 그럼 사람들 옆에서 보고 괜히 놀라요. 너무 친하다는 걸 아니까. 근데 왜 서로 존댓말을 쓰냐. 근데 서로 존댓말을 쓴다는 것조차 인지를 잘 못하는데 마음은 편하지만 결국은 존댓말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선을 늘 지키고 있는 것.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이제 뭐 지훈 박사한테 다시 존댓말을 쓰진 않겠지만 말에서 도를 지켜야
관계가 더 깊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나한테 다시 존댓말 쓰면 나한테 화났다는 거지. 아, 그렇지. 나는 다시 너를 안 본다. 막 이건데. 뭐 근데 은하님도 본인 이야기를 저한테 했다고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면은 이제 뭐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끔씩 꺼내는 경우가 있지. 뭐 술 취했을 때 주로. 근데 기훈아. 저도 그렇고 은하님도 그렇고 그걸 안 했던 것 같아. 그 업데이트를 안 물어봐. 아, 그러지.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오랜 시간 좀 깨지지 않는 우정을 지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게요. 이게 이제 힘든 이야기를 속내를 털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뭐 지나갈 수도 있고 극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힘들었을 때 나의 그 모습이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는 게 싫을 수도 있거든. 맞아. 그래서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어 그 사람이. 그래서 그때는 잠깐 말할 때 속 시원했는데 시간 지나니까는 저 사람 보기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쟤는 나의 이런 약점을 알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어? 막 물어보면은 좀 거시기 하지. 쟤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저랑 은하님이랑 속내를 이야기한 적도 분명히 한두 번씩은 있을 거고. 한두 번은 아니고 10번은 되겠지. 그렇지? 10번 되겠지? 그리고 뭐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대충은 짐작을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같이 했으니까. 근데 그와 관련해서 한 번도 업데이트를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말하니까 과거에 무슨 얘기했는지 갑자기 고민하게 된다. 기억이 안 나지는 나는. 그러네. 네가 무슨 말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나도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최대한 저도 그렇고 은하님도 그렇고 현재에 우리한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전은한에 집중을 하고 현재 김지윤에 집중을 하고 과거에 네가 이랬었는데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능적으로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알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그쪽에서 더 이야기를 안 하면 별로 뭐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하고 그렇지. 넘어가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뭐 계속 물어보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최선을 다해서 주고 그냥 상황은 받아들이는 것. 그치.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리감이라고 말하고 보니까 좀 안 어울리는 느낌.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이해를 하는데. 별로 안 친한데 비즈니스상이고. 아니 왜냐면 학생 때부터 지윤 박사네 가서 엄청 빌붙어 있었거든요. 밥 얻어먹고 놀고. 아니 그리고 유학 가서도 지윤 박사 기숙사에 가서 때만 되면은 그냥 떡 들러붙어갖고 그 동네가 할 게 없다면서. 그래서 롱테이크를 빌어서 이제 한마디 하자면 제가 그렇게 남의 집에 가서 빌붙는 성격 아닙니다. 뻥치지 마. 저도 약간 아입니다. 근데 김 박사네 집은 뭔 생각으로 그렇게 맨날 찾아가서 어머니께 밥을 얻어 먹었는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은하님이 굉장히 싹싹해요. 특히 어른들한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딸들한테 볼 수 없었던 싹싹한 딸내미를 보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리고 사실 뭐 은하님도 그렇고 이제 친구들이 올 때 언제 뭐 날 잡고 오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야 우리 뭐 가자 막 이러고 가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나 니네 집 갈래. 그렇지. 그러니까 집에 막 먹을 걸 막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맞는 게 아니라서 또 우리 집 식구들이 이렇게 밥을 많이 때려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냥 집밥. 뭐 밑반찬, 뭐 찌개, 국 이런 걸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간절했거든 사실. 근데 되게 잘 먹어줬어요. 네. 우리 집보다 이제 0.70% 정도밖에 안 주시니까. 아니, 그 나는 맨날 혼났거든, 엄마한테 깨작깨작 먹는다고. 근데 나 네 친구 진짜. 저렇게 맛있게 먹으면 내가 맨날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너네들 밥을 차려줄 텐데 라는 뻥을 치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면 안 차려줄 거면서. 자,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찾아봤어요. 일단 만나서 재밌어야 돼. 그렇지. 할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은하님을 오랫동안 알면서 늘 감탄하던 게 얘는 뭐 이렇게 아는 게 많냐. 진짜? 진짜. 얘는 눈 떠 있는 시간에 책만 읽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제가 은하님을 누구한테 소개한다든지 뭐 대놓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제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아는 걸로 별로 뒤지지 않는 편인데 정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intellectually intimidating한 친구가 하나 있다. 그게 전은환이라니까?
그러면 또 쑥스러워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아는 걸로는 몇십 보 내 앞에 있는 애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항상 뭔가 배우고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되는 것 같아. 오, 칭찬 들으니 좋습니다. 그치. 자주 해주세요. 그렇게는 안 돼. 아니 근데 요즘 같이 컨텐츠를 만드니까 꼭 학생 때 같아. 학생 때는 강의 때문에 자주 만나잖아. 그치. 거의 맨날 만나지.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일주일에 최소 2번 만나서. 근데 여전히 까르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훈 박사가 저번에 2호 채널에 나와서 지적 호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아이, 감명까지는. 근데 우리 둘 다 아직 직접 호기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런 호기심에 대해서 서로 응원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영화를 보면 지훈 박사는 이 영화 보고 무슨 생각할까 궁금해한다던가. 아 진짜? 근데 영화를 잘 안 보지. 잘 안 보지. 근데 이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선거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지훈 박사는 이런 사건을 두고 어떻게 분석하지? 궁금증을 느낄 때가 많고, 또 내가 좋은 거는 친구 찬스. 직접 카톡해서 물어보면 된다.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아직도 뭐 책, 영화, 미술, 그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오만 잡단 얘기하고 낄낄대고 그게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별로 귀담아 듣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근데. 대부분은 지훈 박사는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군. 내 예상이 맞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듣고 빨리 흘려.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는 좀 딱딱하고 좀 지루한 분야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 아무래도 정치 이슈, 뭐 국제 정세 이런 거니까. 근데 은하님은 이제 예술, 문화, 역사, 경영, 경제 거의 전방위적으로 쫙 훑고 있어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잡다하다고 해. 배우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만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는 나도 이런 거 읽어봐야겠다. 뭐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재밌다는 거. 늘 배울 게 있다는 거. 근데 그런 점이 만남을 지속시키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또 저도 옛날하고 좀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많이 변했거든요. 네. 성격이 요새는 루틴이 깨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낭비되는 것도 싫은 거야. 시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나는 요새 이제 죽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 굉장히 현실적인 시각에서. 그렇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내가 온전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은 온전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 많은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시간은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난 다음에 왠지 시간 낭비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지 말아야 되는데 은하님은 만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단순히 그냥 재밌다, 요번에 되게 웃기는 얘기 많이 들었다, 흥미로웠다, 뭐 이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경외감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친구이긴 하지만은 일종의 존경심. 네. 갑자기 으쓱해지는데. 으쓱해도 돼. 근데 그 존경심을 느낀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위인한테 느끼는 그런 건 아니라도. 그렇지. 친구지만 존경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훈 박사가 좀 멋지고 흥미로운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재밌는 사람은 아니잖아. 재밌어. 왜 그래? 근데 내가 지훈 박사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이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먹은 지 오래됐는데 두 글자로 진국. 정국 아니고. 정국이 더 좋은 것 같아. 왠지. 약간 형님 스타일. 가식이 없고 의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마이클 샌델, 지훈 박사가 좋아하는 마이클 샌델만큼이나 공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내가 막 안개 속을 헤맬 때 지훈 박사가 나타나서 뭔가 따끔하게 충고를 날려주기도 하고 이런 면이 정말 저는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하여튼 토속 된장찌개, 청국장 같은 그런 구수함과 진중함이 내가 한 30년간 지훈 박사에게 빌붙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있다. 몸 쓰는 거나 귀찮은 거 있을 때 자기가 먼저 나서는 거. 나 몸 쓰는 거 되게 좋아해. 자기가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우직함이 지훈 박사님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박수. 박수.
아니 근데 어렸을 때 혹시 유한진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이런 걸 읽어봤어? 그 우리 연습장에 항상 그 꽂혀 있었던 그거잖아.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엄청 싫어했거든요. 아, 뭐 싫어하기까지. 뭐 이런 진부하고 무게감 없는 글이 다 있어. 그때는 막 이렇게 묵직한 역사서, 철학책 이런 거 읽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어릴 때 왜 그런 거에 강박관념을 가져? 그래서 이제 가벼운 수필류는 읽지 말아야지만 그런데 이번에 한번 쓱 찾아 읽어보니까 맞는 말이 많더라고요. 이 중에서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히 맞장구 쳐주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훈 박사가 주는 그런 느낌이 바로 이 글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칭찬 타임은 아닌데. 그러니까 뭐 글쎄요. 근데 저는 사실 은하님이 이제 오랫동안 제가 은하님을 봤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잠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MBA를 다녀오고 이제 또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근데 제가 자주 못 만났어 그때 사실은. 그렇지. 바빠갖고 워낙. 근데 이걸 하는 걸 보면은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을 갈아 넣어서 일하는 거를 봤어요 옆에서. 맞아요. 이게 확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또 성취를 했죠. 그래서 저는 당시 뭐 학교에서 공부한답시고 가방 들고서 왔다 갔다 그러고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러고 살았는데 그때 진짜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했던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이제 사회생활을 한 선배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경외감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따끔한 충고를 뭐 적재적소에 던진다는데 저는 그런 경우 별로 없고요. 사실 은하님이야말로 저한테 이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그리고 저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뭐 어떤 이야기를 가감없이 해주고 또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친구가.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진짜 뼈 때리는 얘기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사회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혹시나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그런 점이 있었고 이건 이제 둘 다의 장점이 그런 얘기를 서로 들었을 때 곡해를 안 해요. 그렇죠. 그 성격 자체가 그런 걸 수도 있고. 너니까 그런 거지. 그런가? 그 약간 신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서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랄까 뭔가 일부러 비꼬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뭐 둘 다 허세나 뭐 이런 포장 같은 거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좀 내적인 단단함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성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에게 정말 고심 끝에 충고 같은 걸 던졌을 때, 야, 이게 진심에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믿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 저한테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지? 되게 다정다감해요. 저 친구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제 주변을 되게 많이 챙기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키웠었던, 그리고 지금 무지개 다리를 건넌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아직도 기억해서 가끔 얘기를 꺼낸다든지, 걔 되게 귀여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것보다는 그때 그 강아지가 자기를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주변을 기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내 주변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씩 툭툭 이제 건네고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친구가 나뿐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함께 빼놓지 않고 관심을 주고 있구나. 이거는 정말 제가 부족한 부분인데 이제 은하님은 그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 당시 딱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잠시 있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되게 고마워요. 그런 거는 진짜야. 갑자기 칭찬을 들으니까 머리가 멍해져서 네. 냉정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사실 지훈 박사랑 제가 진짜 오랫동안 친한 이유는 사실은 에너지 레벨이 비슷해서 그래. 바이오 리듬이 비슷한 게 그치. 우정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여행도 많이 같이 했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재밌는 추억 중에 하나가 유학 시절에 우리가 단풍 본다고 그 매사추세츠 북쪽으로 드라이브 갔던 적이 있거든. 북쪽으로 갔으면은 네. 저기 뉴햄프서 쪽으로 좀 올라간다고 했어. 거기로 드라이브를 나섰는데 그날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치. 구경이 불가능했어. 나서긴 나섰는데 침울하게 이제 지훈 박사가 나 망했다 이러면서 차를 몰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시에 잠이 쏟아지는 거야. 왜 그랬지? 잘 모르겠어. 그 서로 졸린 눈빛을 1초간 짝 교환을 하고
맞아. 그때 그래갖고 레스트 에어리아 딱 들어가고 야 저기 음. 보인다. 둘이 그냥 그 순간 잠깐 눈이 반짝해갖고 들어가고 딱 채우고서는 자고 한 30분 잤나 그때 레스트 에어리아에서. 그렇죠. 3, 40분 잤을 거예요, 음. 아마. 근데 돌이켜보니까 둘이 다니면서 피곤할 때는 같이 피곤하고 쌩쌩할 땐 같이 쌩쌩하고 이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다. 요즘은 지훈 박사가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해서 나보단 체력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야 돌아다니는 걸 보려면 네가 체력이 나보다 훨씬 더 좋아. 근데 녹음할 때 왜 둘 다 얼굴이 다크서클이 막 거의 코미까지 내려오는 거 보면 그치. 아직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주변에 왜 우리가 둘 다 아는 슈퍼 에너자이저 있잖아요. 그치. 말씀은 못 드리는데 있습니다. 그런 친구. 아무리 많이 다녀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목이 쉬지 않는. 그치. 굉장히 하이톤이고 또. 근데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그런 그 에너자이저였으면 결별했지. 20년 전에. 사실 저는 뉴욕 갔을 때 생각이 나요. 그때도. 네, 맞아요. 그때 재밌었지. 둘이서 같이 이제 뉴욕에서 만나서 좀 이제 놀자 그랬는데 그때 브런치를 때려 먹었어요. 맞아. 아직도 기억나. 파스트라미 샌드위치였나? 근데 파스트라미가 빵 두께 한 2배쯤 나왔어.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이 나왔어. 나트륨과 뭐 온갖 것에 취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너무 졸려갖고서 동시에 얼굴 딱 맞아고 야 너무 졸리다. 들어가서 좀 자자. 그래서 들어왔어요. 다시 호텔로. 그랬더니 일어나 봤더니 밤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 그때 우리가 둘이 큰맘 먹고 뉴욕 구경을 간 거였는데 슬프게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게 일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일어났더니 일요일 밤이 돼버려갖고 야 지금이라도 한번 나가보자 나갔더니 뭘 또 닫은 거예요. 열었던 게 피자집 하나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때 그 누구도 불평을 안 하고 짜증도 안 내고 잘 잤다. 막 길을 쓰고 어디 가서 뭐 봐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게 좀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힘들 때 별로 무리하지 않아서 되게 좋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꼭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은하님 말고도 또 친한 그 친구 3명 중에 또 다른 한 명은 네. 걔는 이제 35년 우정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정말 하루도 밖에 안 나가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매일매일 나가야 됐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친해요. 근데 그 이유는 서로에게 이제 무리하게 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걔가 에너지가 넘쳐서 항상 나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걔는 제가 나가면 안 되는 애라는 걸 아니까 그냥 너는 네 바이오 리듬에 맞추고 나는 내가 그냥 맞추고 뭐 서로 안 맞아서 그러면 나 혼자 갔다 올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쿨하게 넘기거든요. 뭐 그런 거 갖고 감정에 상처받고 이러지 않아. 근데 이제 은하님이랑은 그게 더 맞으니까는 좀 더 편했던 거지 같이 다니기가. 우리 맞출 필요가 없지. 맞출 필요가 없어. 맞춰져 있어. 맞춰져 맞춰. 있어. 근데 좀 허무하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결국은 운명이 아닐까 싶을 때도 있어요. 운명론인 거야 결국. 뭐 운명? 아니면 타이밍? 타이밍은 중요해요. 맞아. 왜냐하면 내가 정외과 부전공을 한 것도 그런 것도 뭐 사실은 우연이잖아. 우연, 필연? 뭐 이런 건데 비슷한 시기에 유학을 가고 또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들어와서 뭐 다른 분야지만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타이밍이 잘 맞은 게 아닐까. 왜 사람들이 결혼할 때 얘기를 하잖아. 그쵸. 뭐 막 사랑이라기보다는 타이밍이 잘 맞는 남자. 뭐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지훈 박사랑 저도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학교 때 친했던 친구 중에 뭐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다든가 또는 내가 한창 일할 때 결혼을 해서 육아에 전념을 하게 된다던가 그러면 점차 이제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훈 박사님과 저는 그런 타이밍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한 궤도로 살아온 게 아닐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엔 네가 되게 바빴는데. S전자 있을 때 정말 새벽에 나가고 그러니까 좀 일찍 끝내야 되고 그렇죠. 막 만나더라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새도 되게 바쁘다 넌.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냐. 내가 사주상 역마살과 도화살이 굉장히 강하대. 울트라로. 야, 너 도화살 강하면은 네. 연예계로 나가야 돼. 저는 마이크 앞에 서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구나. 이제 30년 전과는 좀 다른 것도 있지. 왜냐하면 서로 직업적으로는 다른 분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성숙하면서 그냥 우리의 서로의 본성과 취향이 다른 방향으로 굳어버린 것도 있어서 어떨 때는 지훈 박사가 이랬었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진짜 슈퍼 아이가 된 거. 학교 아, 때는 원래 그랬어. 아니, 학교 때는 그래도 운동부 막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그거랑 아이랑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좀 활발한 친구라고 기억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 내면의 생활에 더 그 강한 면모를 보이고 또 굉장히 진중하고 꼼꼼하게 롱테이크 편집을 할 때 와, 이걸 이렇게 해낸다고? 하면서 놀랄 때도 있지. 아, 이제 그거는 강박이 심한 아이라서. 아, 정말? 근데 저도 은하님이 이런 면이 있었나? 혹은 그새 달라졌구나라는 게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기업인의 풍모가 보여.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부터도 뭐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 만났을 때도 그러니까 뭐 사회 이슈, 정치 이슈, 뭐 문화 예술 이야기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서로 뭐 토론도 하고 의견이 다른 것도 분명히 있었어. 그래서 맞아요. 문박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요새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전은환이 경제 경영 분야 쪽에 고수가 되었구나. 왠지 기업인의 풍모가 풍긴다. 그거 내가 모르는 단어도 이렇게 막 사용하는구나. 그건 잘난 척 하려고. 아니, 저는 잘 모르는 게 있거든요. 단어들 중에 경영에 관련된 단어들 그렇죠. 중에 뭐 필드에서 쓰는 말을 모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커리어를 통해서 굉장히 내가 모르는 쪽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항상 배울 게 있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리고 또 존경하고 존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질환지교 궁금해를 다시 들여다보면 내가 왜 고등학교 때 싫어하던 걸 자꾸 얘기하지? 또 공감 가는 구절이 있었어.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라는 구절. 우리가 녹음할 때 늘 이렇게 추레하게 그렇지. 냄새를 풍기진 않는다. 그건 냄새를 아니야. 풍기진 않지만 둘 다 추레하게 입어서 흉을 볼 수가 없지 서로.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둘이 만나도 좀 덜 추레하게 입고 나가려고요. 왜? 아니 나이가 들수록 친구에게 좀 예를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반성이 들었어요. 그러지 마. 그럼 나도 차려입어야 귀찮아 죽겠어. 근데 질환지교 얘기를 꺼내갖고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다시. 진짜? 근데 나는 이 구절이 되게 와닿더라. 뭔데? 우리는 우정과 애정을 소중히 여기되 목숨을 거는 만용은 피할 것이다. 진짜 말 된다. 그래서 우리의 우정은 애정과도 같으며 우리의 애정 또한 우정과도 같아서 요란한 빛깔과 시끄러운 소리도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우정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또 겸손해야 된다라는 충고같이 들리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30년 우정의 비밀 뭐 이러고 타이틀 달고 팟캐스트를 지금 만들고는 있는데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이 30년 우정 정말 대단한 우정이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공기처럼 있는 것 같아. 선을 안 넘는 게 비결이라고 했지만 선이 있다고 생각도 안 해본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거를 대단한 것이야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렇지만 서로의 소중함은 충분히 알고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만하지도 않고 굉장히 뭐랄까 그 만용이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만용은 피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이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서로 뭐 꼬치꼬치 안 물어본다라고 했지만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 얼굴 보면 대충 알아. 네. 목소리만 들어도 사실은 대충 알고 맞아요. 카톡을 봐도 알아. 그 맞아요. 짧은 한마디 딱 단어만 봐도 얘가 대충 이런 상황이구나. 그렇죠. 이런 상태구나. 알지. 많은 경우 찌찌뽕일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 다행인 거는 학생 때 그거 기억나? 김지훈 박사가 야 우리 나중에 커서 밥벌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 다 했는데. 이러면서 캘리포니아에서 걱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걱정되지. 지금 다행히 둘 다 밥값은 하면서 살고 있어서 그게 참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늙어가야 되지? 이제 살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텐데 어떻게 더 알차게 또 어떻게 깔끔하게 늙어가야 될지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멋진 할머니 듀오로 늙어가야 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더 나이 먹으면은 서로 네. 가끔씩 숨은 잘 붙어 있나 확인해주고 서로. 내가 일주일에 2번씩 전화해줄게요. 그래.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바로 119에 전화를 해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30년 우정이라는데 그 비결이 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사실 저희는 별거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볼 겸 저희끼리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에피소드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막 다 털어놔야지 이러고 나왔는데 다 털었는데 별게 없는 별게 게 없는 아닌가. 예. 허무한 30년 우정의 비결이었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소중하다고 느끼는 이유라든지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요번에 내가 정리해보니까 장점이 많더라 네가. 감사합니다. 계속 자주 칭찬해주세요. 네. 네, 롱테이크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 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